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전 시간대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2050선 위로 단숨에 치고 올라왔고요. 11포인트가 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30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건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2040선도 무너졌었는데 2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지금 탄력 붙으면서 2050선 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생겼나 좀 볼 텐데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1,816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주고요. 연기금의 매수 물량은 무려 878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은 389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 줄였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700선 턱 밑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700에 0.07포인트 모자랍니다. 거의 700선 다 도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급등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역시나 그래프상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머리 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10포인트 정도가 지금 올라와 준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 시간대에 외국인이 한 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대 순식간에 136억 원을 지금 30분 동안에 매수를 한 겁니다. 개인은 오히려 지금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매수였는데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상승장에서 개인은 일단 팝니다. 기관도 35억 원 매도인데 기관 매도 물량 줄였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다 지금 매수 전환했고 103억 원, 10억 원, 5억 원씩 각각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은행 쪽에서만 소폭 팔고요. 보험, 은행 쪽에서만, 기타 금융 쪽에서만 소폭 팔고 있는 정도고 주요 주체들은 지금 다 코스닥 쪽에서 매수로 기관도 전환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오늘 4원 정도 올라와 주네요. 1188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가 지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급등장으로 연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뚜렷한 수급 없이 보합권을 등락을 하다 오후가 접어들면서 기관 매수세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세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장 후반 다시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할 수 있어 힘겨운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은 3조 5천억 원으로 지난 2017년 4월 이후에 일거래량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신규 매수에는 부담이 있고 보유한 주식을 팔기에는 주가 레벨이 바닥일 수도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커져 거래가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미국과 영국이 휴장인 가운데 내일부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전일 휴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의 상승으로 아시아 증시도 연일 상승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미국과 이제 영국장이 시작이 된다면 아마 여기에 상관계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 정도 미국장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6월달 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제 5G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G 투자 사이클이 이제 초입 구간에 진입했으며
국내에 이어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전반적인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더욱 실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레포트 때문인데 이론상 4G 대비 5G 캐펙스 투자가 2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화웨이에 대한 중국산 통신장비 거부 확대 등으로 국내 주요 통신장비 업체들이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5G는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섹터로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청정에너지 회의에 참석해 수소차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 등 정책 및 공유에 대한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진다이아, EM코리아 등 수소차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 중인데 기술적 분석상 반등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격 매수는 금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소차는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1년 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관심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사 코스피는 2000선에서 2300선 사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연동된 개별 종목 장세가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분할 매수보다는 한 10% 내지 5% 비중을 가지고 1970선까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부터 이제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700선을 회복을 하고 710선까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코스닥도 추세 상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보다는 실적으로 연동되는 5G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1분기에 굉장히 어닝쇼크 부진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 비수기의 일시적인 부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연간 영업 실적이 2분기와 그리고 4분기에 다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일회성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해서 감액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조정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4.7%까지 회복이 됐고 하반기로 갈수록 원전에 대한 이제 신고리 4, 5기에 대한 상호 운전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단으로 추세 상승 전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중 무역 장기화 시에는 방어주로서 이제 배당주들에 대한 수급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을 단순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보다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2020년 정도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주로서는 배당주에 대한 수급이 몰릴 것으로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전 KPS가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UAE 수주에 관해서 지연은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더욱더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료를 갖고 있는 한전 KPS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종가 내지는 내일 시초가 공략해볼 만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9,000원, 손절가는 2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로 한전 KPS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정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부터 갈까요? 예,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산텔레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하고 좀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위 산업과 뭐 테러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좀 드론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5G하고 관련된 이유는 뭐냐? 이 회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을 보면은 유무선 통신용 중계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이동 통신 중개자인 사업부과 그다음에 유선 네트워크 와이파이 사업 부분은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중계기 쪽으로 해서의 5G 관련이 좀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종속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현대 제이콤이라든가 그다음에 모피언스가 있는데, 이 회사들은 방산물자하고 보안 장비 사업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방위 산업과 전쟁 테러하고 좀 관련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이동 통신 그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최근에 그 이동 통신 5G 서비스를 위해서 5G용 그 인빌딩 중계기와 그다음에 6세대 와이파이 장비를 신규 매출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G라고 여러분께서 좀 기대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입자 수가 한 50만 명 되는데요. 5G 가입자가 다음 달이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5G 관련된 사업이 실체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뭐 제약 바이오처럼 실체가 없이 뭐 기대의 심리에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실체가 있고 바로바로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우상향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좀 분석을 보면은 기산텔레콤이 어제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늘도 장중에 한 1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좀 꼬리를 좀 달리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이 꼬리 달았던 것을 다시 좀 장후반에 지금 현재 메꿔가는 그런 흐름이고, 좀 수급을 봤어도 개인들은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수급인데, 애국인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에서도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기산텔레콤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4,200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손절가는 3,100원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캠시스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뭐 드론, 이렇게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주로서 상당히 지금 엮여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면은 휴대폰 카메라, 그다음에 자동차용 카메라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쪽에서도 좀 수혜를 보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의해서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좀 제재가 따르면서 반사익이 됐는데, 이 캠시스의 그 휴대폰 카메라가 삼성전자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사익을 봤을 때 이 캠시스가 카메라를 납품하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용 카메라가 지금 생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차량용 카메라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일단은 뭐 어떤 거냐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이죠. 전체적인 그 뷰를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계속해서 좀 발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블랙박스도 조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쪽에서도 자율주행하고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 회사가 초소형 전기차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적이 좀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400억 정도의 그 매출이 좀 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캠시스가 정치인 관련주로서 대선주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전년 대비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약 한 77억 나오면서 147.1% 좀 증가했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1,700 정도 나왔는데 61.8% 증가, 단기 수익률은 약 43억, 근데 한 24.3% 좀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전엔 조금 좋지 않았다가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차량용 카메라, 뭐 휴대폰, 그다음에 전기차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도 지금 보면 바닥에 좀 머물러 있다가 살짝 지금 들어 올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작했다,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0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삼화알미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종목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워낙 이제 재무구조가 좀 좋고 또 주주들 관계가 좀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뒤에 붙은 것처럼 알루미늄인데,
그 알루미늄 회사죠. 근데 이 알루미늄이 어디에 이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봐야겠는데 전지용이라든가 콘덴서, 그다음에 음극박지용, 그다음에 자동차, 에어컨, 가전 등 다양하게 이 알루미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기초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 알루미늄이 좀 포함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막 알루미늄을 좀 자세히 좀 보시는데 또 이게 또 그 가전제뿐만 아니라 종이 같은 것도 만들 때도 포장재 생산하는 데도 좀 포함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규 사업을 열었는데요. 그 미국의 샌디스크의 공시 수입 업체인 소이전자를 그 주식 전량을 좀 인수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다가도 지금 새로 좀 신규 사업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에서 다시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비메모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1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요, 영업이익이 약 한 18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138% 증가했고, 매출액은 약 486억에서 30.7% 증가.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튼튼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보다도 상당히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1,700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한 611억.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이라는 거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성장한 흐름이죠. 2010년에 약 한 매출액 한 1,200억 있고, 17년도에 1,300억, 그 다음에 18년도에 1,700억인데 계속해서 아까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으면서 성장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네요. 제가 부채 비율은 86% 정도 되는데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 같은 건 1,000%, 1,800%인데 2,000% 가까이 되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보면은 1.88, 뭐 1.69, 2.38 등 꾸준하게 지금 배당금을 좀 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금 100원이 좀 지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기 때문에 가치주로서도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6,800원, 손절가는 4,98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가끔씩 한 번씩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우리네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좀 설립이 돼가지고 약 한 20년 동안을 기술 개발 중심의 중소기업으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그 김광수 대표이사로 해서 그 다음에 장영국 사물인터넷 구육장 등이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삼성전자의 그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직원이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광전송 장비 전문 개발 회사를 좀 만들어가지고 국내 통신사뿐만 아니라 뭐 철도, 그다음에 도로, 지자체, 뭐 실시간 각 개발처에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OLED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좀 진출했는데, 2018년 진출한 이후에 올해 2019년도에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OLED 쪽으로 좀 계속해서 한쪽의 사업이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각화하면서 지금 발전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거래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통신사 중에서 KT, 그다음에 SK그룹, LG유플스는 3사들을 다 거래처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5G 그 보안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계기를 설치를 했으면은 그걸 보안을 하겠죠. 보안 같은 경우는 5G 통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뭐 핀테크, 인터넷 은행, 그다음에 드론 등 이 통신 쪽 연결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보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주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재무구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배당금도 100원을 좀 지급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사물인터넷 인증 또 획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네 좀 관심을 좀 가져가 보시란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72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종목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PC 디렉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크게 지금 상승하지 않고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디렉트 같은 유통회사입니다. 어떤 걸 유통을 하냐, 해외에서 그 IT 부품들을 이제 수입해서 유통을 하는데, 뭐 CPU, 그다음에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등 IT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 그리고 보안 솔루션 등을 좀 유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와 그 중국에서의 그 드론 제품들도 유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통으로 하지 어떤 걸 뭘 개발해서 회사는 아니다. 근데 용산에 자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마 PC 디렉트를 가셔서 아마 부품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조립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얘가 뭐 실적이 나오진 않은 거 아니다라는 거죠.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3% 좀 증가해가지고 23% 좀 증가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8.1% 좀 증가를 하면서 약 한 654억 정도 나왔고 뭐 재무구조가 워낙 좀 튼튼하다 보니까 배당금도 100원을 좀 지급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PC 디렉트가 조금 거래량이 좀 없어서 매매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또 어떤 이슈가 좀 안 난다 하면 왜냐하면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뭐 드론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보안 쪽 이쪽으로 해서 엮이게 된다 하면은 또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89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C 디렉트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5G 중에서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최근에 5G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이동통신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네트워크 최적화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래서 5G 관련주로 현재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5G 구축 초기 단계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장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 내에서도 아마 다른 종목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형 기지국인 이제 스몰셀 부분에서 KT와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인도향 대규모 스몰셀 수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또 인도 같은 경우 지금 메이저 통신사 가입자 수가 2억 명 이상으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보다 더 고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인도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산업과 함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장비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스몰셀 같은 경우 그 사물 인터넷망을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그런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G 관련주 중에서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이솔루션인데 오이솔루션이 오늘도 한 8% 정도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이제 지금 매수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구간까지 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상승폭이 조금 크지 않았었던 5G주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노와이어리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이 1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종료가 됐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주목할 거예요. 근데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소수의 섹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노와이어리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29,000원이고요. 이게 이제 추세를 그냥 타는 종목이에요.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우상향하는 흐름에 이제 몸을 맡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성장주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천보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의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천보가 양산을 시작한 배터리 필수 소재인 그 차세대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질은 그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해질 3종, 그러니까 3가지 종류라는 거죠. 3종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전기차 배터리에 동사의 전해질 사용 빈도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차 전지용 전해질 생산 시설이 대규모로 좀 완공이 돼요. 그래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내년 전해질 매출이 2배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고객들의 매출 전망이 또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 350억 원으로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역시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게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의 매출이에요.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좀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랑 전해질 신제품 수요도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76,800원인데 이게 이제 공모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으로만 보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실적 나아지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지금 20일 이평선 돌려 세웠습니다. 현재 시점부터 상승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목표가 83,000원, 손절가 72,0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우진 BNG라는 종목입니다. 우진 BNG는 그 동물 약품 그리고 미생물 관련된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16년에 그 돼지열병을 예방하는 그 돼지열병 백신 제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돼지열병 관련주가 최근에 이슈가 약간 뜸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발생 중인 상황이고 주변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는 그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동물 의약품과 백신 부분의 해외 수출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수출 같은 경우 그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꾸준하게 좀 확장시켜 나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진 BNG의 자회사 중에 우진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진 바이오를 통해서 총 11개의 백신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인체 백신이라든지 이런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달 초에는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국내 반려시장 규모를 보면은 연간 3조 원 이상인데 매년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크리스탈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동물 의약품 공동 개발이라든지 상용화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멘텀으로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급등 이후에 다시 눌림인데 그래서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0일 이평선을 밟고 있는 구간이고 장기 이평선을 돌려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이후의 눌림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눌림 이후 재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 목표가는 정고점 3,500원 단기로 한번 보고요. 손절가는 27,500원 정도, 2,750원이죠. 2,75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그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그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일반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특수가스는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사용이 되고요.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기타 이제 SK하이닉스 매출도 있고요. 또 특수가스라는 게 이제 대부분 반도체 생산에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원익 머티리얼즈의 비메모리향 매출은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그 대기업향 투자가 늘어나면서 매출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그 앞으로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가격 변동성도 낮고요. 시장 규모도 커서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익 머티리얼즈의 그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상생 전략의 일환으로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인 장비와 소재의 그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국내 업체와 좀 협업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비메모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급등한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매우 낮아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눈에 띕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V1텍이라는 종목입니다. V1텍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100% 무상증자가 일단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옆으로 횡보인데, 사실 그 무상증자는 아시겠지만 기업의 가치를 바꾸진 못합니다. 주식수가 단순히 늘어난다고 기업이 더 좋아지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주주환원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무상증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이슈도 좋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시스템에 대한 공급 확대가 전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4월 달에 LG전자와 14억 규모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또 올해 대기업들의 2차 전지 부문 투자 확대가 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사 시스템에 대한 수주도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부분에 그 투자가 늘어나면 그 디스플레이의 패널이라든지 칩 등의 그 압착 상태를 검사하는 아픈 검사 장비의 매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2차 전지 시장 성장 수혜, 그리고 중국의 OLED 투자 확대 수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일단은 좀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20일 이평선을 주가가 좀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급등, 그러니까 무상증자로 인한 급등이 5월 20일 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급등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데 깨지지 않았어요. 20일 이평선을 밟고 있어서 요게 이제 재반등을 시도하기 위한 힘의 비축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20일 이평선 밟고 수급 유입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주가 21,050원이죠. 네,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9,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씩 총 10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오늘 시장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700포인트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이 이 시장에서 또 단기적으로 괜찮을지 여쭤보도록 하죠. 하 의원님은 캠시스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어요,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금요일에 한 종가 기준으로 한 2.82% 상승했었고, 어제도 한 4.12% 상승했는데, 오늘은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좀 보합에 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드렸었던 이유가 이게 앞으로 그 성장주로서의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카메라, 자동차 카메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좀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기차도 또 생산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의 4차 산업과의 연계가 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좀 선거 시기가 좀 빨리 좀 그런 이슈가 좀 온 것 같긴 한데, 그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또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그런 정치적인 테마주가 좀 있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치인 테마주가 좀 되다가 꺾이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장주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또 어떤 모멘텀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캠시스 같은 바닥에서 이제 막 그 초입 단계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좀 눌림목을 잘 좀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온리 정치 테마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이용해서 잘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끔씩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넷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넷 같은 경우는 그 김광수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장영구 사무리텔의 그룹장 등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크게 이 회사가 이제 세 개의 사업 부분으로 이제 연관이 됩니다. 유선통신 사업하고 그 다음에 펜텍에서의 그 인수한 LTE 사무인터넷에서 무선통신 쪽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좀 새롭게 시작했던 OLED 쪽하고 이제 세 개가 지금 나눠지는데 뭐 유선통신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해왔었고 그 다음에 AGW가 있어요. 유선 사업 중에서 AGW 사업이 2008년도에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양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요 고객이 이제 KT가 좀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는 2017년도에 펜텍에서 사물 인터넷 사업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OLED가 되면서 2019년도에 좀 OLED 사업 쪽에서의 좀 수요가 좀 발생하면서 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처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들 그다음에 각 척도 공사 등이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네 좀 관심을 좀 보시는데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72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넷에 대해서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고요. 오 팀장님은 지난 시간에 i3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과 함께 조금 밀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을 시연하면서 3%대 반등인데요. 이게 좀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이 맞고, 제가 그때 이탈가 이제 19,5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19,500원을 아슬아슬하게 이탈하지 않고 딱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19,500원을 잡아드린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i3 시스템은 적외선과 엑스레이 영상 센서 관련 업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영상 센서가 필수 기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이제 체크를 해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뭐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500원 이탈 전까지 좀 홀딩을 유지해 주시는 관점대로 이제 전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언급되었을 때 제가 목표가를 22,000원 정도로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20일 이평선 고점이 되는 구간이니까 목표가 역시 22,000원이죠. 목표가 22,000원, 22,000원 정도까지 보고 홀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그럼 괜찮습니까? 네,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이제 첨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이제 막 돌려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기 이평선도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맥점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일 돌파, 20일 이평선 돌파,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 전해질 부분은 그 전기차의 필수제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테마주 장세인데 굉장히 많은 테마가 돕니다. 최근에는 뭐 영화 관련된 테마도 또 돌고, 오늘은 또 여름 수혜주가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성장 섹터였던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전기차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이 확실히 커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주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첨보니까 또 관심 있게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83,000원, 손절가 72,000원, 이 가격 기억하시고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접근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 시장의 특징주들을 짚어볼 텐데요. 하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KT 서브마린을 예.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네, 급등했었던 이유가 이제 해저 케이블 회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10년 전에 그 화웨이가 영국 회사하고 좀 합작을 해서 그 해저 케이블 사업을 진출해가지고 지난해 한 9월에 그 남미의 그 브라질과 아프리카 카메룬을 뭐 연결하는 600km의 해저 케이블을 좀 완성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등이 완전히 좀 놀라게 됐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그 화웨이 제재가 되면서 이쪽 부분에서도 아마
화웨이가 좀 제재가 받게 되면은 그 해저 케이블 이쪽 사업 쪽이 좀 수혜를 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KT 서브마린 그다음에 기타 뭐 다른 뭐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세 좀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좀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의 그 해저 케이블 사업에 대한 공급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 99억 정도 체결했다는 부분 또 실적이 좀 발표가 됐고 이게 이게 매출 대비를 했을 때 최근 매출에 대한 16.2% 정도 해당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통신 무역 분쟁에 있어서 KT 서브마린이 좀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또 KT 서브마린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그 국무총리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두를 좀 달리고 계시는데 그 이낙연 총리가 펼치고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해저 케이블이 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그 부총리에 관련해서 그 관련주 정책주로서 좀 보셔도 좀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서브마린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특징주로 이제 KMW를 봤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기업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KMW가 급등하면서 나온 이슈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막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주가 부각되는 것은 굉장히 이른 시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종목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희소성을 좋아해요. 지금 희소성은 실적 개선주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지금부터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선취매를 해주시면은 분명히 상승에 따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KMW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5G 관련주라는 거죠. 국내 통신사들의 기지국 투자가 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영업이익이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해외 업체로도 계속해서 좀 수주를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는 5G 관련주의 강세는 상대적인 강세는 아마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KMW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상장된 5G 관련주들. 앞서 제가 이노와이어리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포괄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5G 관련주를 떠나서는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이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주 5G 관련해서 KMW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6699번님의 이지바이오 종목입니다. 6,900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50%. 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서 좀 올라왔었는데,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재료가 어떻게 보면 소진이 되면서 소멸이 되면서 주가도 지금 동반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좀 매수를 하셨다 하면은 이번 지금 시장이 오늘 조금 반등을 기미로 해서 한 이번 6월달 초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예상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 구간에서 이지바이오도 어느 정도 매물세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지금 5G 좀 아직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셔서 보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고 이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에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6464번님의 파세코 종목입니다. 7,400원에 30%인데 이게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제 실검에도 떴던 종목입니다. 오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물량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파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됐죠. 실외기도 필요 없고 공기 오염도 없고 설치도 쉽고 이제 떴다 뗐다 하기가 좋고 원룸에 사용하기도 좋다 이러면서 홈쇼핑에서도 안 판되고 온라인에서도 안 판되고 이러면서 파세코가 지금 공장을 2배로 풀가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 기대감을 연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요즘에 또 계절 수혜주가 강하죠. 여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또 선풍기 관련주 신일산업이 강했던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의 모멘텀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연이틀 급등하면서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부담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이것은 이제 고점 돌파에 좀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던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수가는 좋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 없이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해 주시는 관점을 보겠고요. 나머지 절반에 대한 익절가를 설정해 보면 1,300원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10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1,350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끝에서 약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1,300원이 안 깨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전략을 드리면 오늘 종가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익절가 1,300원 잡고 홀딩하시면서 남은 절반에 대한 목표가 12,000원. 네, 이 정도 전략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세코에 대한 전략들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26번님의 S넷입니다. 7,140원에 비중 15%. 하위원님 전망 어떠냐고 여쭤보셨는데. 예, S넷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야 되죠. 이런 종목 살짝 좀 눌렸다가 다시 재차 올라온 종목인데 이거는 지금 보안,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5G, 뭐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상당히 좀 재료가 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그 5G가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온다 하면 SN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60일선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목표가가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목표가 일단은 9,470원이니까 이 종고점이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목표가 재설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S넷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감 시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50선 위에서 마무리 예상이 됩니다. 현재 2052.62포인트, 8포인트 상승인데 장중의 상승 흐름은 조금은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2050선 안착에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은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2039대까지 지금 장 초반에 밀립니다. 2040도 또 장중에 밀렸는데 그래도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055포인트대까지 오늘 장중에 반등 성공했고요. 현재 한 고점 대비 3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장 후반에 어마어마하게 사줍니다. 2시 이후부터 기관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무려 매수 물량이 2,993억 원대입니다. 이게 다 오후에 지금 밀려 들어왔고요. 개인도 546억 원 매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외국인의 근데 매도 물량, 매도 공세가 강합니다. 3,433억 원 오늘도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이제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442억 원, 투신이 584억 원, 연기금이 무려 1,442억 원이나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버틸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겼고요.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약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 상승 흐름,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 종일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현대차, 약보합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무섭네요. 6%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 그대로 되돌리면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셀트리온이고 18만 4,5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오면서 17만 원대에서 앞자리가 지금 정확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상승 전환 성공을 했습니다. 포스코도 1,500원 정도 반등에 성공하고요. 하지만 신한지주, 현대, 모비스, SK텔레콤 모두 하락하고 특히나 SK텔레콤이 25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700선 돌파했습니다. 701.49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빠질 때 탄력적으로 빠지고 올라갈 때도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급등이고요. 일단 700선 안착하는지 장 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동시효과 내에서 702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장중에 690 장 초반에 찍고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2시 이후부터 한 2시 30분 직전에 지금 급등 흐름으로 전환을 한 뒤에 701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 이대로 마감하면 장중 고점 부근 마감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개인은 매도 물량을 더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185억 원대까지 개인은 매도 전환을 했는데 오늘 종일 매수하다가 급등 전환이 되면서 개인은 바로 매도 전환이 됐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매수하지 않던 기관까지도 지금 매수에 나서면서 그리고 매도하던 외국인도 2시 이후에 매수하면서 지금 코스닥의 상승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지금 매수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요. CJENM 하락에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신라젠도 3.64% 올라가고 헬릭스미스가 3%대의 반등,
포스코 케미칼만 좀 아쉽네요. 4.82% 급락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HLB도 상승폭 키웠고요. 메디톡스도 상승 흐름, 펄어비스도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 슈젤 역시 4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시총 10위까지 슈젤은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아쉽게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상승 전환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근래 좀 보기 힘들었던 시장의 모습이 좀 보여졌는데 기관이 구원투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고요. 외국인도 장 후반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측면이 눈에 띕니다.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죠. 하 의원님, 오늘 시장은 좀 의외네요. 장 막판에 거의 많은 변화가 좀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막판에 지금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그 급격하게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어떤 그 시장에 있어서 수급이 좀 교란을 좀 시킨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이제 워낙 이제 한 달 넘게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지쳐 있었던 상태죠.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월 17일 이후에 지금 5월 27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줬었던 흐름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들이 좀 한 달 넘게 지금 조정을 줬던 부분에서 개인들이 좀 지치다 보니까 일단 좀 시장이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가져가기 힘들겠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달 넘게 지금 시장을 조정을 줬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양봉으로 살짝 마감했지만 그 전에 지금 전일에 5월 27일 날 지금 캔들을 보면은 도지를 만들면서 쭉 빠지다가 이제는 그 도지라는 것은 지금 이 십자가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율이 대등하게 지금 만들어졌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살짝 돌리겠다라는 그 신호를 줬었고, 그 전에 캔들을 보면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쉽게 돌리지 못했었는데 오늘을 좀 계기로 해서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도 지금 살짝 매수는 하긴 했지만 내일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개인들이 빨리 좀 도망치는 탈출하는 그런 신호를 보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여기에서 오히려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하락을 4월 15일 이후에 5월 27일까지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양복이 좀 강하게 좀 만들어졌던 부분,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6월 달에는 조금 5월 달에 고생했던 것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분께서 코스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보유하셔서 리딩을 잘 하신다 하면 손실이 아닌 플러스에서 좀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좀 두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좀 매매를 좀 하시라는 말씀드려서 매매는 하시는 대신에 반등 구간의 매매이지 추세 전환하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보다는 소액으로서 데이 트레이닝으로 짧게 트레이닝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이제 주 후반 정도까지도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럽 의회 선거 결과도 일단 확인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된, 실현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물론 환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약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수급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이 더는 요인이었고, 오늘이 또 이제 MSCI 중국 A주 편입 확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수급이 이탈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영되면서 시장을 많이 눌렀다가 오늘 이제 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거대한 악재, 그리고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 이런 부분들이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때 이제부터는 확실히 올라갈 거야라고 장을 많이 실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매매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종목성별, 섹터성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추세보다는 종목 장세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 혹은 이제 5G 관련주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그래서 이런 테마는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테마라서 단기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접근하시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니까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종목 압축 전략이 필요한데 2분기 실적 개선주, 그다음에 5G, 비메모리 이런 이제 관련 섹터들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올라왔지만 추세보다는 지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런 현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합니다. 동시효과에서 좀 밀렸네요. 0.23% 올라오면서 2048.83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9% 급등하면서 장중 고점 마감했습니다. 702.76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네요. 1원 30전 올라가면서 1185원 8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시장이 오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죠. 어저께 미국이 휴장을 했죠. 메모리얼 데이로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일단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가 있었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막판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금액으로는 매도였고요. 수량으로 매수였습니다. 근데 막판에 수량마저도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은 5,700억 정도 매수를 하죠. 외국인은 7,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요. 비차에서 4,100억이 나옵니다. 4,2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조 3,500억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다. 이걸 이제 투자가들은 이거 팔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수급의 모습이라고 확인이 되죠. 수량을 한번 볼까요? 수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700만 주 팔았는데요. 비차익에서 아까 한 400만 주 샀다가 다 나갔습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이 금액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 물량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조만간 방향성을 위쪽으로 가져가나? 라고 했는데 막판에 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바뀌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원달러가 약간 올라왔어요. 원달러가 약간 올라왔는데 여전히 추세선상 이거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원달러가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5주선에서 깨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격이 80원대 밑으로 밀려야만이 진짜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 한때 1189원까지 또 갔던 원달러이기 때문에요. 추세를 연장할 건지 아니면 추세를 마감하고 회귀할 건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방향성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옵션 포지션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죠. 근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상으로 보면 좀 가다놨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기가 다다음 주인데 왜 이걸 보여줄까? 근데 만기 다다음 주까지 하면 이 상태의 모습을 간다면 분명히 그 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현물은 팔아도 물량을 사는 모습이 계속 관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가 조정이 마무리 국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갖고 다음 돌아오는 만기까지 간다면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물량을 털어내면서 방향성을 터닝하고자 하는 전략적 행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아마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였는데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콜매도, 풋매도 가둬놓은 모습이죠. 기관은 양쪽으로 열어서 변동성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러면 기관은 외국인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다음 만기까지 시장은 이 선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포지션의 변화가 없는 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수량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적으로는 약 한 14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중국이 지금 공업이익이 어저께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된 상태죠. 전년 동기 대비 3.7% 정도 하락했고요. 또 1월부터 4월까지도 계속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금 무역 분쟁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내에서는요 부자들이 금이라든가 달러를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어저께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 비율을 더 올릴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막으려는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 공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뭔가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거죠.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 정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경기 부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금리 인하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적으로 더 늦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아마도 6월 안에는 그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 특히 MSCI 편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자본이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자본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정부는 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정부가 조만간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상해 종합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 제가 장대 양봉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 딱 주고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불발이 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시장의 기대치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라도 어떠한 정책을 써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포지션상으로는 가둬놓은 자리다. 그렇다면 다음만까지의 변화를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반입니다. 물론 원달러가 높은 건 사실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의 투자가들의 마음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글로벌 이슈로는 중국을 꼭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G20 정상회담에 대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결과가 더 나쁘다면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의 모습을 본다면 뭔가 기대감을 자아내는 중국의 모습과 현재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내장이요. 사실은 지난번에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상승을 했고 제자리 걸음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매매를 가장 잘한 거는 기관이죠. 기관은 사서 올라올 때 다 털어서 바닥에서 다시 사는 상황. 외국인은 지금 사서 손실이 나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상승을 반납해도 아직 떠날 때 아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외국인을 기점으로 보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기관의 현재 행보로 보면 떠나지 않는 게 맞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코스피에서 떠난 개미가 몇이나 있을까요? 다 물려서 못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제목이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가적 손실이 날 거냐 안 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는 시점이 적어도 2주 이상은 나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 모습을 보시면요. 기관들이 사기 시작한 게 작년 9월부터요. 언제까지 샀냐면 2019년도 1월까지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개월을 사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관들이 사야 될 시점 굉장히 좀 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반전을 해도 급반전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만약에 급반전이 온다면 또다시 물량을 털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 그러나 그 급반전이 예를 들어서 뭐 3%, 4% 이게 아니라 지난번 고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그거를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가장 생각하는 거는 하방 경지수 확보냐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두 번 아래꼴이 생겼고 거기서 종가를 거의 맞춰놨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또 종가를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하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이게 하방 경지성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아까 중국이나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우리가 봐야 한다면 계속해서 요즘 말하지만 한 원달러가 1180원 밑으로 흘러내리는지만 확인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